여러분 잘 지냈지요? 저번 주는 긴 연휴가 있었네요. 이제 5월이네요.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행사들이 많은 달이기도 하네요. 이번 달은 여러분들이 고마웠던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길 바래요.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밀도의 차이에 따라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밀도는 물에 뜨는 정도에 따라 알아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험으로 방울토마토와 딸기를 분리하는 방법과 분별 깔대기를 이용해서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컵라면을 먹기 위해 물을 끓여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라면을 좋아해서 물을 자주 끓이네요. 물같이 흐르는 물질을 액체라고 하는데 오늘은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컵라면을 먹기 위해 물을 끓이는 것처럼 액체는 열을 가하게 되면 끓게 돼요. 여러분, 열을 가하면 온도는 어떻게 되죠? 온도는 점점 올라가게 되겠죠.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액체는 끓게 되면 기체가 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돼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게 돼요. 그럼 교과서를 보며 설명할게요. 하지만 오늘은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집에서 하게 되면 위험해서 실험을 꼭 학교에 와서 해보기로 해요. 교과서에는 소금물에서 소금을 분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준비물로는 소금물, 알코올 램프, 비커, 램프 바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소금물은 무엇과 무엇이 혼합된 걸까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금과 물을 섞어 놓은 것을 소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과서 사진처럼 소금물에 열을 가하게 되면 물은 수증기가 되어 공기 중으로 사라지게 되고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금물에서 물이 빠지면 소금만 남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니까 조금은 어렵죠?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에서 물만 분리하는 법을 실험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기로 해요. 자, 선생님이 미리 실험 장치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오렌지 주스가 있죠. 실제로 이 오렌지 주스를 넣은 겁니다. 여기 보이죠? 자, 이걸 넣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 뚜껑을 닫아 놓습니다. 미리 온도계를 이렇게 곰하게 달아 놨고요. 이거를 잘 놔서 꽉 닫아줍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액체가 끓어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쵸?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곳에 과연 정말로 물이 모이는지 보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끓일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토치를 이용해서 가열을 시키겠습니다. 가열은 조심을 해야 되죠. 자, 가열을 해볼게요. 자, 가열을 했습니다. 위치가 약간 안 맞으니까 위치를 맞출게요. 실제로 이러한 가열 실험을 할 때는요, 이 장갑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뜨거우면 안 되니까 이 장갑을 꼭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보호 안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가열을 할 때 이 유리가 갑자기 깨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유리는 열에 강하게 만든 유리지만 혹시나 깨지게 되면 그 파편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경을 안 낀 사람은 이 보호 안경을 써야 합니다.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 볼게요. 보이나요? 상당히 낮은 걸 알 수 있죠? 보이나요? 그렇죠. 한 29도, 28도, 29도 가고 있네요. 자, 이게 100도 이상은 끓어야겠죠? 왜요? 이것은 물에다가 다른 물질이 혼합된 혼합물이기 때문에 물에 끓는 점인 100도보다는 더 높아야겠죠.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지 보죠.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 한번 볼까요?
온도가 시간이 약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자, 보이나요? 보이죠? 현재 온도는 90도입니다. 아직 100도가 되려면 좀 있네요. 자, 보시다시피 아직 끓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쵸? 물론 이 안에도 지금 아무것도 없죠?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맺혀 있는 방울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보죠. 우리 한번 기다려봐요. 자, 현재 지금 끓기 시작했습니다. 끓기 시작했는데 현재 온도가 100도. 자, 보세요. 100도가 넘어갔죠? 그쵸? 안 되네. 자, 100도가 넘어갔습니다. 90도 넘어갔고요. 100도가 넘어가서 105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가 105도고요. 지금 끓고 있습니다. 끓는 온도가 약 103도에서 끓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105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자, 시간이 약 5분 정도 더 지났는데요. 지금 현재 온도가 보이나요? 자, 이거를 초점 맞추는 게 쉽지가 않네요. 보이죠? 약 1도 정도 올라갔습니다. 아주 잘 끓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색깔도 원래 색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더 진해졌죠? 그 말은 뭐예요? 그렇죠. 농축이 됐단 말이에요. 물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농축이 더 되겠죠. 그래서 색깔이 원래 색깔보다 더 진해졌습니다. 다르죠? 자, 실제로 물이 뭐였는지 한번 보죠. 자,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 보이나요? 그렇죠. 물이 뭐였죠? 이 물은 어디서 온 물이죠? 그렇죠. 여기 오렌지 주스로부터 나온 물입니다. 이쪽으로 물이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더 농축이 된 거죠. 즉 끓이는 현상을 통해서 물만 이쪽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어때요? 혼합물을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물만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물인지 한번 볼까요? 이게 물인지 확인하려면 먹어봐야 되겠죠? 먹을까요? 먹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두구두구두구. 자, 왜냐하면 바로 이게 있기 때문이죠. 이게 뭐라고 써있죠? 코발트 클로라이드 테스트 페이퍼 이라고 써있죠. 자, 이게 뭐예요? 그렇죠. 코발트 클로라이드라는 뜻은 염화 코발트라는 뜻이에요. 영어는 반대로 읽거든요. 우리말과. 그래서 우리는 염화 코발트라고 읽습니다. 염화 코발트 종이는 바로 이건데요. 보이나요? 색깔이 파란색이죠. 자, 이 파란색이 물에 닿으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물을 확인할 때 쓰는 거죠. 지금은 파란색이지만 물에 닿으면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바뀌는지 보죠. 선생님이 한 손뿐이 없기 때문에 시험관에 있는 물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것도 물인지 확인하기 어때요? 바뀌나요? 바뀌어요? 색깔이? 잘 모르겠다고요? 자, 어때요? 바뀌죠? 이 보여요? 이 수증기? 자, 여기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로 물이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붉은색이죠? 이걸 통해서 물론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 하여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자, 볼까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붉은색으로 바뀌는 거 알았죠? 이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파란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뀐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죠? 그쵸? 이 안에 든 게 물이란 얘기예요. 물. 결국 우리가 물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물론 먹어봐도 되겠지만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염화 코발트가 붉은색으로 바뀌는지 봤어요. 자, 여러분 이 고무관 굉장히 뜨겁거든요. 저 선생님처럼 이렇게 만지면 안 돼요. 아무튼 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여봐요.
색깔 차이 많이 나죠? 자, 이렇게 우리는 물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나머지 간장이나 소금물 이런 걸 분리를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께는 과학 실험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수고했어요. 실험 동영상은 잘 보았나요? 오렌지 주스에서 물을 분리하니까 오렌지 주스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색은 더욱 진해지고 원래의 주스보다 끈적끈적해졌어요. 그리고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깔은 어떻게 변했죠?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했고 염화 코발트 종이는 물이 닿으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렇듯 액체 혼합물은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수업을 마치기 전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내주었던 문제 생각이 나나요? 정답을 말해주어야겠네요. 물보다 밀도가 큰 과일은 물에 가라앉는 방울토마토가 되겠고요. 물보다 밀도가 작은 과일은 물에 뜨는 딸기가 될 거예요. 정답 꼭 기억해 놓기로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